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레몽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몽은 항상 모험과 신비한 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레몽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몹시 아름다웠고 또한 신비한 매력을 자아내어 소년을 유혹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레몽은 마법의 숲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무는 이야기하고 노른 춤을 추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레몽은 이곳에서 신비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비의 날개를 가진 마녀 릴이었다. 릴은 레몽을 반갑게 맞이하며 숲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숲을 돌아다니며 릴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레몽은 다양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부엉이, 장난꾸러기 요정, 그리고 유쾌한 도깨비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레몽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레몽은 숲의 깊숙한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숲을 지키는 수호자 대나무 거인 피르도 레몽을 만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피르는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모세처럼 단단한 외면을 가진 친절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레몽에게 숲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며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온 마법의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레몽이 연못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빛나는 물방울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르는 이 연못이 숲의 생명과 활력을 주는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숲에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을 주민들이 숲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레몽도 숲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릴은 레몽에게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숲을 지키는 법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레몽은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애정과 열정이 담긴 레몽의 이야기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몽과 함께 숲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놓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레몽과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복원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숲은 다시금 생명을 되찾았고 숲의 생명체들은 다시금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레몽은 자신이 숲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언제나 이 특별한 모험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숲은 다시금 평화로워졌고 레몽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용감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마법의 숲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숨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콩탕 밑에 꼬마 지끄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끄는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급련하게 일을 도우며 살았으나 마음속 깊이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상 숲속 깊은 곳에서 열리는 황금 사과에 대한 전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 사과를 발견한 자는 어떠한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외지에서 온 여행자가 마을을 찾아와 숲의 갈림길에 있는 나무가 황금 사과를 가진 나무라는 소문을 떠벌렸습니다. 지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진정한 모험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끄는 아침 일찍 정장을 하여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곳이었고 새로운 생명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끄는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꽃들에게 길을 물으며 숲속 깊이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끄는 드디어 전설 속의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나무들 중 하나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끄는 가슴이 설레며 나무에 다가갔고 그곳에는 정말로 황금색으로 빛나는 사과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끄가 사과를 따려는 순간 나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과를 따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지끄는 놀랐지만 호기심에 차린 채 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지끄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처음 나눴던 소박한 식사를 떠올리며 그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였습니다. 지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지끄는 전 세계의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황금 사과를 지끄에게 내주며 그의 진심 어린 대답들이 사과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끄는 기쁜 마음으로 황금 사과를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 따뜻하고 단합된 곳이 되었고 지끄의 모험은 전설이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 축제 때마다 황금 사과의 전설은 이야기로 전해졌고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프랑스의 어느 외딴 지역에 있었다. 그 마을은 늘 푸르게 우거진 숲과 맑은 냇물로 유명하여 먼 곳에서도 여행자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곳 마을 한가운데는 아름다운 화원과 작고 귀여운 집들이 모여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젊고 용감한 소년인 제라드가 숲으로 들르기 시작했다. 제라드는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깊은 숲 속 여행은 자신의 용기와 기술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늘 손에 작은 피리를 들고 다녔다. 피리 소리는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숲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곤 했다. 제라드는 숲에서 피리를 불며 조용히 산책하길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서 혼자 피리를 불고 있던 그에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숲에서 소리를 내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제라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듯 부드럽고 선율적이었다. 제라드는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점점 소리에 가까워질수록 한 줄기 빛이 그의 길을 비추었고 그는 수많은 나무 중 가장 웅장한 나무 앞에 도착했다. 나무는 너무 커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고 그곳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나무 아래에서 제라드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긴 금발 머리를 가진 요정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나무 피리를 들고 있었다. 여인은 제라드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용감한 일이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앨리스라고 소개하며 이 숲을 다스리는 요정이라고 설명했다. 앨리스는 제라드의 용기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인지하고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앨리스는 제라드에게 피리 시합을 제안했다. 만약 제라드가 이기면 앨리스는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줄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제라드는 흔쾌히 도전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피리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고 자연의 흐름과 조화로운 멜로디가 숲을 채웠다. 피리 소리는 마치 새가 노래하는 듯 경쾌했고 때로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잔잔했다. 시합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치열해졌으나 제라드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의 피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을 담아냈고 그 소리에 숲속의 나무들과 동물들 모두가 따스한 느낌으로 감겨들었다. 마침내 새벽 햇살이 숲을 비추자 앨리스는 제라드의 진심을 느꼈고 피리를 내려놓았다. 내가 이겼어. 그녀가 인정하며 말했다. 앨리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의 봄이 오는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숲속의 음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피리를 통해 마을에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것이었다. 제라드는 마을로 돌아가 그 비법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더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숲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워졌고 제라드는 가끔 피리를 들고 숲을 산책하며 마을과 숲의 평화를 지켰다. 이후로도 그 작은 마을은 언제나 따뜻한 피리 소리와 함께 번영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렇게 제라드와 앨리스의 우정은 숲속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울창한 숲속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그 오두막에는 젊은 나무꾼 장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장은 나날이 나무를 베어 삶을 이어갔지만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은 숲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거인을 만나게 된다. 거인은 다른 거인들과 달리 키가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자신의 마법을 잃어버려 먹고 살기 위해 작은 일을 하고 있었다. 장은 피에르에게서 마법의 도끼를 얻게 되었고 그 도끼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었다. 장과 피에르는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피에르의 도움으로 장의 가족은 점차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마법의 도끼 덕분에 나무꾼의 수입은 풍족해졌고 장은 그 대가로 피에르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숲의 지배자인 악랄한 마법사 루이 드루가 피에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루이는 피에르가 잃어버린 마법을 자신이 가져가고자 했으나 피에르는 마법을 주지 않았다. 장과 그의 가족은 피에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과 그의 아내 마리는 마법의 도끼와 교환할 귀중한 것을 찾았다. 그들은 어느 부족의 전설적인 사파이어 눈물을 찾으면 피에르의
잃어버린 마법과 교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피에르는 긴 여정을 떠나 부족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서는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였다. 마침내 장과 그의 일행은 부족의 신성한 산 정상에서 사파이어 눈물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눈물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눈물을 얻기 위해 용기를 내어 부족의 수호자와 대결하고 서로의 지혜와 협동으로 수호자를 설득해 결국 그들 손에 사파이어 눈물을 쥐게 되었다. 마침내 장과 피에르는 로이 드루를 찾아가 사파이어 눈물을 내밀며 피에르의 마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로이 드루는 이에 응하며 피에르에게 그의 마법을 돌려주었다. 피에르는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제부터는 로이 드루의 억압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피에르는 다시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장과 피에르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으며 피에르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장의 가족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제공했다. 모든 것은 평화로워졌고 숲의 동화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숲속 모험과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동화로 작은 거인 피에르의 마법 같은 존재와 나무꾼장의 용기가 어우러져 그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교훈을 남겼다.